송은재TV 시작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남겨두고 있죠. 국회 인사청문회가 전쟁터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다. 민주당이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공격을 집중할 것이다. 국무총리는 장관과 달리 장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통과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해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절반의 찬성을 얻지를 못하면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까다롭죠, 그만큼.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0석이 넘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한덕수 총리를 임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자의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것이 있느냐? 한 가지 문제가 떠올랐는데, 김앤장, 우리나라 최고 큰 로펌이죠. 김앤장에서 지난 4년 동안 18억 원 고문으로 활동을 하면서 4년 동안 18억 원을 받았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18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이 같은 보수를 받았느냐?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인수위 측에서는 이 18억 원이라고 하는 수준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조금 많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덕수 후보자가 갖고 있는 경륜이 꼭 필요하다. 그 부분을 봐달라고 했고, 윤석열 당선인은 언론인들이 좀 잘 들여다보고 좀 냉정하게 잘 판단해 달라라는 말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지금 입장은 이 내용을 자신이 어떻게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해서 이만한 18억 원의 보수를 받았는지를 모두 국회에 제출하겠다.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면 그 청문회장에서 모두 이해가 될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칼을 갈고 있습니다. 4년 동안 18억 원을 받은 것, 김앤장으로부터 이 18억 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지 않으냐. 또 하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서, 법률 전문가는 재판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해서 이 김앤장에서 이만한 돈을 줬느냐. 김앤장이 그냥 공짜로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18억 원이라 하더라도 4년 동안 18억 원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좀 많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능력이 있어서 정당한 자신의 능력의 평가를 받아서 18억 원을 받았다면 이건 인정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요. 지금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 수백억씩 받는 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능력이 있다면 18억 원이 평균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는 좀 높은 수준이지만 문제 삼을 것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가장 핵심은 도대체 김앤장을 위해서 한덕수 후보자가 무슨 일을 해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직접 지금 밝혔습니다. 김앤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의 큰 회사들에게 대한민국 기업 환경을 설명하고 투자를 설득하는 일을 변호사들과 같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큰 회사들이 한국에도 투자를 하고 한국에서도 영업 활동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영업을 했다라는 것이죠. 외국의 큰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외국의 큰 회사들도 우리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니까요. 김앤장 영업을 했다. 외국의 큰 회사들을 상대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굉장히 외교, 경제 부분, 탁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동안 쭉 고위공직자로서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외국의 큰 회사들을 상대로 영업하기는 적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말대로 김앤장을 위해서 한덕수 당시에 고문이겠죠. 김앤장 고문이 외국의 큰 회사를 상대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영업만을 했다면, 그래서 18억을 받았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액수라고 보이고요. 문제는 이런 내용, 이런 역할만 했다면, 외국 회사들을 상대로 이렇게 김앤장을 영업하는 일만 했다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금 추측은 김앤장의 경우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많은 고위공직자들, 전직 고위공직자들을 고문이나 이런 형태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정부에 대한 로비,
또는 국회나 정부에 대한 로비, 정치권이나 이 행정관청에 대한 로비에 많은 부분 역할을 한다. 이런 게 지금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입니다. 한덕수 지금 후보자는 그런 부분은 없다. 오로지 외국 회사들, 외국의 큰 회사들을 상대로 김앤장 영업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국내에 행정관서에 대한 로비, 이 부분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18억 원이라고 하는 이 보수가 상당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수준이 높은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요즘 뭐 능력이 있는 개인 기업, 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 연봉을 1년 연봉으로 수백억 가져가는 회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다면 이제 18억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너무 크게 볼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외국 큰 회사들을 상대로 김앤장을 알리는, 김앤장을 홍보하는 영업을 했다면 큰 문제는 없다, 이 부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이 부분을 지금 언론이 좀 정확하게 봐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물고 늘어지지 않겠느냐 예상이 됩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대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라도 굵직굵직하게 알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의 전략상 사전에 언론에 알리지 않고 청문회까지 가져가야 되는 정보 해명이 있고요. 그 전에 국민들에게 일찍 알려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한덕수 후보자 밝힌 대로 이렇게 외국의 큰 회사들을 상대로 한 이런 영업, 이 부분이었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김앤장 로펌으로부터 18억 원의 보수를 받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명할 수 있다면, 뭐 국민들의 눈이 있고 국민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 임명을 막아설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덕수 후보자의 이 쟁점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한 내용이 뭔지 앞으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